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인 그래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그래프라는 거는 면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 표현한 것을 코드로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후에는 이 표현된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일단 오늘은 설명하고요. 이거를 이제 코드화를 진행할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탐색, 이후에는 최단거리, 문제를 푸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드전시 리스트, 어드전시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 편을 좀 바꿔볼게요. 네. 일단 이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제 인접 리스트라고 배웠죠. 인접 리스트, 그 다음에 인접 매트릭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예제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예요. 이거는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만약에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 선에 방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A에서 B로 가는데 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이동을 하는 이 비행기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비행기를 이동하는 시간을 이 선에 표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선에 어떤 웨이트가 주어지면은 이제 그 그래프는 앞에 붙여서 웨이트드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이제 그래프는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하거나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리스트랑 행렬로 표현했을 때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리스트랑 행렬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일단 이 매트릭스 그리고 이 리스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트릭스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하는데 엣지는 굉장히 많아요. 점은 굉장히 많은데 선이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들 간에 선이 딱 하나 있다는 말은 이 매트릭스에서 이게 A라고 하고 C라고 치면은 이 A에서 C로 가는 이 행렬의 이 매트릭스의 이 해당 값이 1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이처럼 이제 매트릭스의 1이 다른 행렬에 있는 값의 비중을 봤을 때 굉장히 작잖아요. 이 1의 개수가.
이러한 그래프를,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제 스파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스파스하다는 거는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양은 굉장히 적은데 불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라는 거죠. 이게 다 사실 이 데이터가 다 불필요한 거고 이 데이터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로 표현할 때는 덴스하다는 거는 이제 덴스하다, 스파스하다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스파스하다는 거는 전부 다 0인데 그 중에 어떠한 값만 1이다. 이럴 때는 이제 스파스하다고 하고요. 덴스하다는 거는 그 반대말입니다. 매트릭스가 전부 1로 차이는 거예요. 그 중에 뭐 한 개만 0. 이런 경우에는 모든 이 노드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덴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용할 때는 덴스한 매트릭스일 때는 이제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스파스 할 때는 이제 리스트를 이용하면은 불필요한 저장 공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원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생략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래프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A, B, C, D, E 이 값들을 이제 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 B, C, E 이 값들을 이제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표현을 이제 이 버텍스들의 집합은 이제 A, B, C, D, E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엣지의 집합은 A에서 B로 가는 뭐 A에서 C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엣지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걸 E0, 뭐 E1, E2, E3 뭐 이런 식으로 n개까지 이제 표현을 하겠죠. 이처럼 그래프 형태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인접된 리스트 아니면은 인접된 매트릭스, 인접 행렬로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 제가 이 코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이후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가장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스파스하냐 덴스하냐 할 때의 효율입니다. 효율. 사실 매트릭스의 장점은 그 해당 값을 찾는데 b고 n이 아니라 그냥 1이죠. 저희가 매트릭스가 가장 좋은 점은 이 매트릭스에 두 개의 점을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매트릭스의 인덱스를 이용하면은 바로 값이 튀어나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아니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장점은 이처럼 바로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접 행렬에서는 인접 리스트에서는 이제 A라는 V라는 거에 연결된 엣지
그리고 점의 엣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점과 해당 점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의 주소를 따라가서 이 리스트는 이제 점들이겠죠, 다. 이 점들의 또 리스트. 이런 식으로 찾아야지만 이 점과 이 점에 연결된 웨이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코드는 일단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버텍스라는 거와 그래프. 일단 우리가 그래프는 표현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버텍스를 이 클래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 그 그래프에 점과 선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버텍스 A라는 걸 만들고 버텍스 B를 만들고 버텍스 C를 만들고 D를 만들고 E를 만들고 지금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점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A라는 점에 이웃을 B, C, E를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B, C, E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요. B에는 AC, B에는 A, C, C에는 B, D, A, E 그리고 D에는 C, A에는 E에는 AC 이게 있었네요. A 지우고 A, C 그러면 선을 연결하는 코드는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G라는 거를 만들고 그 그래프에 이 버텍스와 엣지를 다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그래프라는 거는 이 전체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프 G.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일단은 그래프 이쪽에 있는 코드는 인접 리스트, 아까 저희가 앞에서 인접 리스트를 표현을 했잖아요. 인접 리스트 이렇게 여기 노드가 있고 노드가 있을 때 노드에 연결된 노드를 이렇게 엣지와 함께 연결을 하는 거죠. 사실 데이터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접 리스트로 나타내고 아니면은 인접 매트릭스로 나타낸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일단 인접 행렬부터 설명을 할게요. 인접 행렬을 보면은 이 버텍스의 키로 정렬을 합니다. 사실 이 인덱스가 여기는 이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A라는 거를 그대로 인덱스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매트릭스를 에서 값을 줘야 할 때는 이렇게 A에 B가 연결됐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매트릭스가 0에 1이. 그러면 이 0과 1과 이 점에 대한 이 이름이 매핑이 되는 테이블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A는 1이야. B는 2의 값이고 뭐 C는 3이야. D는 4야. 이런 매핑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텍스 네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C, D, E가 되겠죠. 그리고 버텍스 인덱스는 요 사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출발점 A에서 C로 가는 거리의 패스를 보여줘라고 할 때는 AC가 아니라 1과 3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를 구성을 하고요. 이 버텍스, 이 점들에 대한 사이즈만큼의 행렬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5니까 저희는 5x5의 행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접 행렬을 이제 numpy라는 행렬에 대한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로 모양은 5 곱하기 5로 해서 이 인접된 행렬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버텍스 이름과 이제 길이로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이 디스턴스라는 거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같은 예제에서는 이 선이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를 이제 0과 1로 이 선을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최단 거리를 구하거나 할 때는 이 선 위에 사실 디스턴스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3이고 뭐 여기가 4다. 여긴 5고 뭐 여긴 6이다. 이런 선에 이 웨이트가 추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기존에는 이 매트릭스의 1과 뭐 1로 표현이 됐다 치면은 여기는 이제 0이겠죠.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노드로 가는 거는 이제 선이 없으니까. 이게 있으면 이제 1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0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1을 채워주느냐, 아니면 뭐 지금 A와 B에 가는 곳이니까 A에서 B로 가는 게 3이다. 3으로 쓸지, 이러한 거리를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거리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이기 때문에 1로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이 np의 제로스를 치면은 여기가 일단은 0으로 다 초기화가 돼요. 그럼 이제 선을 입력을 받으면서 1로 채워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인접 행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값은 이제 이렇게 이 인접 행렬처럼 나타나져요. 하지만 저희가 코드에서는 이 A와 B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값들을 0과 1, 2, 3, 4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A가 1이다, A가 0이다, B가 1이다. 이런 식으로 매핑하는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접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코드를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인접 리스트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엣지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이 점에 연결되는 점을 추가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잘 보면은 사실 이 버텍스라는 거는 얘는 여러 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무시하고 이제 얘네들만 확인을 하면 돼요. 자, 얘네 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래에서 버텍스를 만드는 것과 추가하는 걸 하고, 그리고 여기서 add를 각각 버텍스와 이제 엣지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벌텍스를 추가를 하면은 이 여기가 지워졌는데 얘가 이렇게 사전에 형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전에 버텍스 이름에 버텍스의 이웃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A라는 게 있고 A에 뭐 BC2이라는 이웃이 추가가 되면은 A라는 사전에 B, C, E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 나중에 저희가 밑에서 보면은 벌텍스의 키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키 여기에 이제 키들이 이제 뽑히는 거죠. 이 A,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B가 있다고 치면은 B가 뭐 C와 E를 연결했다고 하면은 이제 키들은 다 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또 추가를 하고, 추가를 하다 보면은 저희 최종적으로 인접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네이버라는 거를 추가를 하잖아요. 이 네이버는 이 벌텍스에서 보면은 그냥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래서 어떤 점에 연결된 점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점들의 또 리스트가 연결이 되겠죠. 이 이웃이니까. 그래서 A에 B에 C로 하면은 인접 리스트에서는 A에 B가 연결되었고 B에 C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접 리스트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는 이렇게 밑에 내려보면은 이렇게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반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매트릭스를 받아오고 싶다, 이렇게 넣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이제 매트릭스, 인접 리스트, 인접 매트릭스, 인접 행렬을 뽑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매트릭스의 값을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리스트와 매트릭스로 그래프가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표현이 된 그래프의 형태를 이후에는 이 그래프를 DFS나 BFS와 같은 이제 탐색 알고리즘을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와 뭐 스타트점 아니면은 골을 같이 함께 넣어주면은 골을 함께 넣어주면은 DFS에서는 이제 어떤 패스를 보여주겠죠. 뭐 A와 B와 C, 뭐 시작점이 이거고 골이 이거인 이 그래프에서의 패스를 뱉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코드로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그래프를 이제 매트릭스와 이제 리스트로 표현을 하고 각각의 비교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와 리스트를 어떻게 코드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지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후에는 탐색인 DFS와 BFS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프는 여기까지고요. 이후 방송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